무릎이 시큰거리네. 어깨가 뻐근하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뭘 해도 의욕도 안 나고 항상 피곤한 상태 아니신가요? 나이가 들면 이런 불편함들이 마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몸의 불편함과 활력 저하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히려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력 넘치는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비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그 비결들을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은 어느 한 부분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전반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관절이 튼튼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소화가 잘 되어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며 몸이 활성화되어야 삶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젊음을 유지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단순히 한 가지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니어 건강의 황금 열쇠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활기찬 제2의 인생으로 가는 여행을 떠나볼까요? 준비되셨죠?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건강주치의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대본 요즘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선생님, 요즘 배가 자주 아파요. 소화가 안 돼서 힘들어요. 변비가 너무 심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봐요. 이런 말씀들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증상들을 몇 년씩, 심지어 몇십 년씩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내 체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5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진료실에 오셨는데 무려 3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30년이에요.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런데 제가 장건강관리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고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할머니가 진료실에 다시 오셔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편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요즘 의학계에서는 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약 1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게 뇌를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세포 숫자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이 장 속 신경세포들이 뇌의 지시 없이도 독자적으로 소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의학용어로는 장-뇌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장이 불편하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픈 거예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배 아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나오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세로토닌의 무려 90% 이상이 바로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뇌가 아니라 장에서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 마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 중에 장 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장을 치료했더니 우울증이 좋아지는 경우들이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장은 우리 몸 최대의 면역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과 함께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장의 면역 시스템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장이 약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겁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감기를 거의 안 걸리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장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의 장이 지금 건강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하나, 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줘야 한다면 하나, 변이 딱딱하거나 토끼똥처럼 작게 나온다면 하나, 반대로 설사를 자주 하신다면 하나, 복부 팽만감이 자주 느껴진다면 하나, 식후에 더부룩함이 2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하나, 트림이나 방귀가 지나치게 많다면 하나, 원인 모를 복통이 자주 있다면 하나요. 그리고 피로감을 자주 느끼신다면 하나,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면 하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면 하나, 우울하거나 불안한 느낌이 든다면 하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하나,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하나, 최근 3개월 이내에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하나요.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시나요? 3개 이하면 아주 건강한 상태고요. 4개에서 7개 사이면 주의가 필요한 단계예요. 8개에서 11개 사이면 경고 단계니까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12개 이상이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게 피로감이나 우울함, 피부 트러블 같은 게 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물으시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돼서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자주 걸리고 세로토닌 생성이 줄어들어서 우울해지고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피부가 나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여드름으로 수년간 고생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피부가 치료로는 안 좋아지다가 장 건강을 개선했더니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신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의 변을 관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브리스톨 대변,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상적인 변은 바나나 모양이에요. 부드러운 소시지 형태의 황갈색이 정상입니다. 만약 토끼똥처럼 딱딱하거나 물처럼 흐르는 설사거나 검은색이나 붉은색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변의 색깔, 모양, 냄새는 우리 장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세히 관찰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장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좋은 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나쁜 습관부터 고쳐야 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장을 망치는 습관. 첫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와 과식입니다. 우리 장은 규칙적인 리듬을 정말 좋아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먹고, 저녁에 폭식하는 패턴 정말 안 좋습니다. 특히 야식, 밤 9시 이후의 식사는 장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우리 장도 밤에는 쉬어야 하거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장이 스스로를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음식이 들어오면 장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야 하죠.
마치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과다 섭취입니다. 라면, 햄버거, 피자, 튀김, 과자. 이런 음식들은 맛있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장속 유익균을 죽이고 유해균을 증식시킵니다. 특히 인공 첨가물, 방부제, 유화제 같은 화학물질들은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해요.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매일같이 먹으면 장이 망가집니다. 제 환자 중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만성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셨어요. 식단을 바꾸고 집밥 위주로 드시니까 3주 만에 증상이 사라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거예요. 수분 부족은 변비의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이에요. 특히 장에서 변이 형성될 때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컵으로는 8잔 정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갈증을 안 느껴서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 상태예요. 갈증과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이건 정말 효과가 좋으니까 꼭 실천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이 장 운동을 방해하고 장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히 주무셔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 이전에 잠드는 게 중요해요. 저도 레지던트 시절 밤샘 당직을 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수면과 장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생제의 무분별한 사용입니다. 항생제는 필요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약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도 항생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항생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 속의 좋은 균들도 함께 죽여요. 한번 항생제를 복용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회복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확하게 복용해야 해요. 그리고 항생제를 복용했다면 반드시 유산균을 함께 섭취해서 장내 균형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앉아만 있으면 장 운동도 둔해져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복근이 자연스럽게 장을 마사지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걷기 운동은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 나쁜 습관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는 게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장을 살리는 핵심, 전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장 건강의 핵심 전략 5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의 황금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는 아시는데 프리바이오틱스는 잘 모르세요. 간단히 설명하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유익균, 예를 들어 유산균이고요.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유익균이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예요. 둘 다 중요합니다. 유산균만 먹는다고 해서 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산균들이 장에서 살아남아 증식하려면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김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산균 공급원이죠. 특히 잘 익은 김치가 좋아요. 그리고 요거트인데요. 플레인 요거트를 추천합니다. 설탕이 많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된장이나 청국장도 아주 좋아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익균이 정말 풍부하거든요.
캐피어도 있는데 이건 요거트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어요. 제 환자분 중에 매일 아침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 조금 넣어 드시는 분이 계신데 수년간 고생하시던 변비가 완전히 해결되셨어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양파와 마늘이 있어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바나나도 좋은데 특히 약간 덜 익은 바나나가 좋아요. 귀리나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훌륭한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고요. 우엉이나 돼지 감자는 한국 음식에 자주 쓰이는 재료들이죠. 그리고 올리고당도 좋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단맛도 내고 장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유산균 제품을 고르실 때는 보장균 수를 확인하세요. 최소 1억 마리 이상, 가능하면 10억에서 100억 마리가 함유된 제품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균주가 들어있는 제품이 더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식이섬유를 하루 25g에서 30g 섭취하는 거예요. 식이섬유는 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변의 부피를 늘려줘요. 변비 해소에 좋죠. 통곡물, 채소,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서 젤처럼 되고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사과, 배, 감, 해조류, 콩류, 고구마, 감자에 많이 들어있고요. 둘 다 필요해요.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귀리죽이나 고구마 1개, 점심에는 현미밥에 나물 반찬 2~3가지, 저녁에는 잡곡밥에 각종 채소 반찬, 간식으로는 사과 1개나 견과류 1줌,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늘리면 폐에 가스가 차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양을 늘려가세요. 그리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을수록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물은 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효과적인 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1잔. 이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잠에서 깨어난 장을 깨우는 신호가 되거든요. 실제로 이것만 실천해도 변비가 많이 개선됩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소화를 돕고 과식을 방지해요. 셋째, 식사 중이나 직후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세요.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넷째, 규칙적으로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이 시간마다 한 컵씩 마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취침 2시간 전까지만 마세요.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류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순수한 물로 마시세요. 제 환자분 중에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으시는 분이 계셔서 스마트폰 알람을 이 시간마다 맞춰놓으라고 했더니 정말 효과가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활용해 보세요. 네 번째 전략은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식기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은 7시에서 8시, 점심은 12시에서 1시, 저녁은 6시에서 7시. 이렇게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장도 리듬을 갖게 됩니다. 마치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인처럼요. 그리고 씹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간과하세요. 음식을 최소 20번에서 30번은 씹어야 해요. 왜냐하면 첫째,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과 섞여 소화가 시작되거든요. 둘째, 음식이 잘게 부서져 위와 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셋째, 천천히 먹게 되어 포만감을 느껴 과식을 방지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한 숟가락 뜨면
젓가락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으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소화가 정말 좋아집니다.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은 확보하세요. TV나 스마트폰 보지 말고 오로지 식사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5번째 전략은 스트레스 관리와 장 마사지입니다. 스트레스는 장의 최대적이에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배가 아팠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복식 호흡이에요. 하루 3번, 한 번에 5분씩만 하세요.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5초간 멈추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장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명상이나 요가를 하루 10분이라도 하세요. 셋째,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이전 취침에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요. 그리고 장 마사지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편안하게 누워서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요. 아침 일어나서나 자기 전에 하면 좋습니다. 이건 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변비 해소에 정말 도움이 돼요. 제 환자분들도 매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연령대별 장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장 건강 관리는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하거든요. 먼저 30대에서 40대 분들은 건강한 장내 미생물, 기반을 다지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바쁜 직장 생활이나 육아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기 쉬운 때죠. 핵심 관리 포인트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식사는 꼭 챙기시고 스트레스 관리에 신경 쓰시고 술, 담배, 야식을 줄이시고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시기에 좋은 습관을 들여놓으면 평생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50대에서 60대 분들은 노화가 시작되는 장 기능을 보호하는 게 중요해요. 이 시기부터 장 운동이 서서히 둔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소화효소 분비도 감소하고요. 핵심 관리 포인트는 식이섬유 섭취를 더 늘리세요. 하루 30g 이상이요. 유산균 보충제 복용도 고려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2리터 마시세요. 가벼운 걷기 운동을 매일 30분씩 하시고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5년마다 받으세요. 특히 이 시기부터는 대장암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시면 반드시 대장 내시경을 받으세요. 70대 이상 분들은 약해진 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장 점막이 얇아지고 장 운동이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잘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한 장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핵심 관리 포인트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고 식사량은 줄이되 영양가는 높이세요. 하루 3번 식사를 5번에서 6번 소량 식사로 나눠 드시고 유산균이나 소화효소제를 보충하시고 변비약에 의존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배변을 유도하세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70대 환자분처럼 나이가 많아도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20대 못지않은 장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경험한 실제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할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만성 피로와 우울증을 극복한 45세 여성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몇 년간 원인 모를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말만 들었죠.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요. 진료해보니 심한 변비와 복부 팽만감이 있었고 장내 미생물 검사 결과 유해균이 너무 많았어요. 3개월간 식단 조절, 발효식품과 식이섬유를 늘리고 유산균을 보충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실천하신 후에 변비가 해소되고 피로감이 70% 감소했고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활력이 회복됐고 피부도 좋아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개선한 8세 남자 어린이예요. 심한 아토피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했는데 어머니가 장 건강이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유익균이 현저히 부족했고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어요. 식단을 완전히 바꾸고 가공식품을 제거하고 발효식품을 추가했고 유산균을 복용한 지 6개월 후에 아토피가 80% 개선됐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크게 감소했고 감기도 거의 안 걸렸어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게 딱 맞는 케이스였죠. 세 번째 사례는 당뇨 관리에 성공한 62세 남성 환자분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지만 혈당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장 건강과 혈당 관리가 연관이 있다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접근했거든요. 장내 미생물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밝혀졌어요. 식이섬유 섭취를 대폭 늘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물로 전환하고 유산균을 복용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셨는데요. 4개월 후에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당뇨약 용량이 감소했고 체중도 5kg 감량하셨어요. 이렇게 장 건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실천이에요.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7일 집중 프로그램을 공유할게요. 1일차는 장 정화의 날입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컵을 마시고 하루 종일 물 2리터 이상 마시고 식사는 죽이나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을 20분 하세요. 목적은 장을 깨끗하게 비우고 준비하는 거예요. 2일차는 유익균 공급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된장찌개에 현미밥과 김치를 드시고 저녁에는 청국장에 잡곡밥과 나물을 드시고 간식으로는 캐피어나 발효유를 드세요. 목적은 유익균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3일차는 식이섬유 집중의 날입니다. 아침에는 귀리죽에 견과류를 넣어 드시고 점심에는 현미밥에 다양한 채소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고구마와 샐러드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사과나 배를 드세요. 목적은 유익균의 먹이를 제공하는 거예요. 4일차는 장 운동 활성화의 날입니다. 식사는 2일차나 3일차와 유사하게 하시고 아침에는 장 마사지를 10분 하시고 낮에는 걷기 운동을 30분 하시고 저녁에는 스트레칭을 10분 하세요. 목적은 물리적으로 장 운동을 자극하는 거예요. 5일차는 규칙성 확립의 날입니다.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매 식사.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목적은 장의 생체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6일차는 스트레스 해소의 날입니다. 식사와 운동은 계속 유지하시고 명상이나 복식 호흡을 20분 하시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에 주무세요. 목적은 장-순의 축을 안정화하는 거예요. 7일차는 점검과 계획의 날입니다. 일주일간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컨디션은 어떤지, 배변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확인하시고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목적은 지속 가능한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신 환자분들 대부분이 일주일 만에 몸이 가벼워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도 답변 드릴게요. 첫 번째, 유산균 제품을 꼭 먹어야 하나요? 식사로 충분히 발효식품을 섭취한다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인의 식습관상 식사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특히 항생제 복용 후 스트레스가 많을 때, 식사가 불규칙할 때는 꼭 드세요. 두 번째,
변비약을 오래 먹으면 안 좋나요? 네, 장기 복용은 피해야 해요. 변비약에 의존하면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근본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 개선이 먼저예요. 세 번째, 설사가 자주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원인을 찾아야 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유당 불내증, 식품 알레르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거든요.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네 번째, 대장 내시경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50세 이상이면 5년에 한 번씩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시작하고요. 혈변, 체중 감소, 복통이 있으면 즉시 검사 받으세요. 다섯 번째, 커피가 장에 나쁜가요? 적당량 하루 2잔 이하는 괜찮아요. 오히려 장 운동을 촉진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탈수를 유발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켜 좋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안 좋다던데요. 일반적으로 괜찮아요. 다만 속이 약하신 분은 공복에 신과일,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식후에 바로 눕는 게 나쁜가요? 네,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식후 최소 2시간은 앉아 있거나 가볍게 걷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변비인 이유는 뭔가요? 식이섬유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물만으로는 부족해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홉 번째, 글루텐. 프리 식단이 장에 좋나요?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민감증이 아니라면 굳이 필요 없어요. 통곡물은 오히려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열 번째, 장 건강이 좋아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에서 3주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해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꾸준함이 중요해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장 건강이 곧 당신의 전체 건강입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면역력을 책임지고 기분을 조절하고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만성 질환의 발생까지 좌우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장이 건강한 사람은 늙어도 젊게 살 수 있고 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젊어도 늙은 것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만 선택하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김치나 된장찌개 한 그릇 더 먹기,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기, 하루 20분 걷기,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기. 딱 하나만 선택해서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 작은 성공이 여러분에게 동기를 줄 거고 그 다음 주에는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을 처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게요. 2주 이상 지속되는 복통이나 혈변,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있으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50세 이상이시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세요. 건강 보조 식품도 좋지만 기본은 균형 잡힌 식사예요. 인터넷에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맹신하지 마세요. 건강한 장으로 건강한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화기내과 건강주치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건강 비결이나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보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주변의 소중한 분들, 특히 건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시니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요. 여러분, 나이는 결코 여러분의 활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니어 건강의 황금, 열쇠로 통증 없는 몸, 젊은데 활력 넘치는 식단, 그리고 건강한 마음까지 모두 잡고 빛나는 제 인생을 힘차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내일을 제가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